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것은 우리 책의 86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수요 공급하고 있죠. 쭉 가서 거기 2편, 우리 아마 책 2편 돼 있던데 2편 자체 실제 우리 매년 보니까 한 6개에서 한 7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본다면 이제 우리 아마 책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2편에서는 1장이 뭔가 하면 수요 공급이에요. 2장이 뭔가 하면 균형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 탄력성 묻는 거. 네 번째 보니까 경기 변동.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그 책은 우리 현재 이렇게 해서 뭐 있습니까? 2편에서 묶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수요 공급이 보통 1개 또는 2개 나오죠. 균형시장이 여기 한 2개 정도, 탄력성이 2개, 1개, 뭐 이렇게 보통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이 부동산학 중에 가장 이제 이 힘든 파트가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젊은 계층이 금방 이 그래프에서 이해하기 쉬운데 조금 이제 연세가 있는 분은 공부한 지 꽤 됐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는 대부분 보니까 그래프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 계산 문제. 계산 문제인데 그럼 참고로 있죠. 이 계산 문제는 매년 7개를 시험 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7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걸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절대. 또 이걸 다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40문제 중에서 7개 포기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33문제 가지고 우리 목표한 점수 문제 몇 개 맞출 목적입니까? 26개지. 여기 몇 점인데? 65점 아닙니까? 33개 가지고 26개 맞춘다. 이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있는 계산 문제 중에서 뭐 있습니까? 한 3개는 반드시 푸셔야 돼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실제 7개를 풀기 위해서는요, 원래 부동산학에서는 계산 문제 총 몇 개 있는 거 86개 있습니다. 이걸 완벽히 알고 있으면 7개 풀 수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 같아. 차라리 이거보다 뭐 있습니까? 아마 제가 수업은 이렇게 9개를 딱 할 겁니다. 9개. 하면은 요 중에 적어도 있죠. 3개에서 4개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것만 열심히 공부해서 뭐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른 거지. 7개를 다 푼다. 이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무슨 무리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시간상 어떤 굉장히 큰 무리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한 문제 풀면 한 5분 걸리거든요. 결국은 이 말의 결국 가장 큰 단점은 뭐 있습니까? 5분 걸린단 말은 결국은 다른 문제는 못 푼다 이 소리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죠? 그래서 보통 전략을 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기 있는 7개 중에 3개 정도는 풀고 3개 또는 4개는 나머지는 보통 찍는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내가 생각했던 점수가 나오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오늘 할 것은 요 균형시장과 탄력성에선 계산 문제 보통 기본이 1개 또는 2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계산 문제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5월달로만 할 겁니다. 그때 할 건데 어쨌든 여기 있는 계산 문제만큼 반드시 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오래 하시고 지금 뭐 있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기본 용어 정리가 주 목적이다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좀 오래 하시고 자, 일단 책 보겠습니다. 86페이지 1절 보니까 뭐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뭐 나와 있죠? 부동산 수요와 공급이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고 이제. 수요하고 서로 비교할 게 누구예요? 비교할 대상? 공급이죠. 자, 그럼 이제 공부할 게 뭔가 하면 항상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니까 반드시 비교할 대상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뭐 있습니까? 수요는 반드시 공급과 서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2개를 동시에 비교하면요. 가장 큰 장점이 어떤 차이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걸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요 공급을 같이 묶어볼게요. 지금부터 묶어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란 건 뭐예요?
우리 말로 번역하자고. 수요. 사는 거. 공급은. 예, 뭐, 어쨌든 파는 거죠. 파는 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있죠. 이런 기본적인 어떤 용어 정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P란 건요. P는 가격이란 용어 쓴다 합니다. 이게 프라이스란 약자거든요. 프라이스. 그 다음에 Q란 건 뭔가 이건 양. 양이란 약자를 쓸 거예요, 제가. 그 다음 D란 건 뭐냐? D는 수요인데, 수요입니다. 디맨드에 대한 약자로서. 그 다음에 S란 건 뭐 있습니까? 이건 공급이란 말이 공급.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supply에 대한 약자인데요. 만약에 현재 보니 제가 QD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QD라 쓰면 뭐라 번역할 겁니까? D, 수요, Q, 양이지.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뭐라 합니까? 우린 수요량이란 용어 쓰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QS란 말은 뭐이 그러면? QS는 무슨 양입니까? 공급량이죠. 일단 이런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있죠. I란 말과 R이란 용어를 꽤 많이 쓸 겁니다. IR.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쓰면 이자율, 수익률, 뭐 할인율. 그럼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interest rate인데 interest 이런 약자인데요. 이걸 rate of return인데 이런 약자인데 어쨌든 이런 약자를 쓰면 반드시건 할인율, 이자율이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자 뭐가 있냐? 개념. 요 개념 자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니까 일단 뭘 하는가면요. 우리 책에 있는 순서를 가보겠습니다. 가보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을 것인가 찾아봅니다. 이러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이겁니다. 분명히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은 항상 공부하실 때 내용을 다 글자 한 강에 다 따져보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만 쭉 연결해 보시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 있는 수요 개념 갑니다. 자, 수요 개념 첫 번째 나와 있는데 딱 두 줄 아닙니까? 이 앞에 있는 첫 줄이 중요하네. 중요한 키워드가 딱 세 개 있어. 세 개. 뭐뭐 있습니까? 앞으로 될 쓰면 우리 책에 되어 있죠. 볼펜 쓰지 말고 연필로 쓰시라고. 이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하면 뭡니까? 다시 지울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항상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라고요.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요. 특히 이제 다른 시험 저도 뭐 꽤 많은 시험을 쳐봤어요. 공부도 해보고 꽤 많이 봤지만 해보니까 사회과학 철저하게 뭐 있습니까? 키워드를 찾아가야 돼. 그 안에 있는 글자 한 강이 따지면요. 이 답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중요한 키워드를 쭉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는 이렇게. 이러면 눈에 탁 띄거든, 이게. 이거는 실제 시험장 가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시험을 꽤 많이 봤어요. 우리 뭐 있습니까? 뭐 작년 같은 경영 지도서 같은 거인지 또는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해야 될 CCI, 즉 미국 상업용 부동산 자격증이 있어요. 이런 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가거든요, 전부 다. 이런 걸 자꾸 연습하시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빨리 풀릴 수 있어.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자꾸 길을 들여야 됩니다. 내 자신이. 자, 일단 첫째 줄 중요한 거 세 개 있습니다. 뭐뭐 있습니까? 자, 수요란 기간이냐 아니면 시점이냐 또 최대 수량 또 자가 일자 그거는 큰 의미 없고 앞에 수요자가 우리 아무거나 쓰는 게 뭐 있습니까? 예,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를 가지고 있는 수요자가 있었는데 이 말보다 이제 원래 정확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자가 재화나 용역을 수요는 판매하는 겁니까? 구입하는 겁니까? 자, 구매 한 욕구냐? 하고자 하는 욕구냐? 욕구를 말한다. 이렇게 원래 정확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자, 즉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래서 책이 보통 돼 있어요. 정확한 개념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여기서 어떤 걸 쓸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둘 중에 어떤 걸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욕구란 말이 뭐냐. 요 세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시험 나면 반드시 뭐 있습니까? 요게 항상 시험 나와. 요게.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일단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관심이 있는 것은 이미 산 게 중요합니까? 앞으로 사고 싶어하는 양이 중요합니까? 그죠? 이미 산 건 죽은 자식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뭐뭐한 요거 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린 사후적 개념이죠. 그 다음에 뭐뭐 하고자 하는 요거 뭐 있습니까? 앞으로 살 예정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냐? 사전적 개념이에요. 사전적 개념인데 절대 우리 수요이든 공급이 나오든 뭐뭐한, 구매한, 판매한 이미 매입된 건 취급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사고 싶은 욕구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요. 이 욕구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욕구를 좀 잘 보시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이 지문은 보니까 우리 과거에 한 두 번 정도 시험 나왔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수요량은요. 유효 수요만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잠재 수요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일단 요거 두 개 차이가 뭐냐 구분하시는데 이런 거요. 살 의사가 있냐 없냐, 살 능력이 있냐 없냐 요 차이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유효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내가 살 능력이 있으니까 이건 유효 수요고 잠재는 뭐 있으면 살 능력이 없는 결과 이게 잠재 수요가 되어진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현재 여기 있는 원주시에 보니까 30평이 얼마냐? 5억 정도 한다. 만약에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 해요. 하지만 얘는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결과 살 능력이 되니까 유효 수요 되겠지만 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살 능력이 안 되는 게 뭐냐고 이게 잠재 수요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부동산학에서는 수요량을 측정할 때 유효 수요만 취급합니까? 아니면 잠재 수요까지 포함됩니까?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런 거 아닙니까? 나 이 집 사고 싶어 해. 근데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보니까 앞으로 30년 후에 이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대. 이게 분명히 잠재 맞거든. 맞는데 현재 있는 수요량 측정할 때 이걸 포함시킨다?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린 수요이든 공급이든 오직 유효 수요만 취급하지 잠재 수요는 취급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구매력이란 말 뜻이 뭐냐? 이 말은 내가 현재 뭐 있습니까? 총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말한다. 즉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이란지 대출받는 금액이란지 저축한 금액이란지 이 모든 게 전부 다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질문은 가끔 묻는데 다시요. 요거 두 개 차이가 뭐라고요? 요거 차이지? 이건 공통점이잖아. 이 공통점 취급할 필요 없는 거예요. 차이점 하시면 돼. 구매력이 수반들은 유효 수요만 취급한다 이거죠. 표현 자체 그죠? 자, 일단 우리 아시고 지금 하고 있는 요 차이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을 때 16회부터 24회까지요. 그러니까 16회부터 24회면 결국은 총 8번 나온 거거든요. 매년마다 한 번 시험 나왔다고. 근데 굉장히 쉽죠. 이건 틀려지면 진짜 곤란합니다. 앞으로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자, 첫 번째 보는 게 이겁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플로우라는 개념하고 있죠. 거꾸로 스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플로우는 뭐냐? 유량이란 용어 쓴답니다. 이 스톡이란 말은 뭐냐? 다른 말로 저량이란 용어를 쓰겠다죠. 지금 하고 있는 유량과 저량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건데, 자, 이런 게 유량이랍니다. 보세요. 자, 강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물이 흘러간 양이에요. 흘러간 양. 근데 중요한 것은 흘러간 양인데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 1시간 동안, 하루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얘는 반드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단서가 반드시 붙어 있어. 그러면 이 양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말은 다른 말로 기간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량이란 말 뜻은 뭐냐? 이게 저량입니다. 현저기 물컵 있지 않습니까? 이 물컵에 담겨져 있는 물의 양이야. 그러니까 저량 축적되어진 양이니까. 그럼 결국은 물컵에 담겨진 양은 뭐 있습니까? 특정한 시점이지. 현재 시점에서 2년 전 시점에서 항상 시점이 있다고. 그래서 항상 얘는 시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량이란 말은 요건 좀 잘 보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장기란 말과 서로 관련된 게 유량이고 반대로 단기란 말과 서로 관련된 게 저량이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에게 쓰고 있는 단기와 장기는 명확하게 개념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참고로 있죠. 요 분필은 단실 내에 만들 수 있지. 그죠? 집은 한 2, 3년 걸려, 그죠? 그럼 결국 이때 보니까 우리 기간을 잡았을 때 몇 년까지만 단기고 몇 년부터 장기입니까? 네? 기준점이 뭐요? 1년입니까?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자, 요걸 꼭 아셔야 돼. 절대 부동산학에서는 1년이다, 1시간이다, 뭐 3년이다 이게 그런 기준이 없어. 기준이 뭐냐?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면 이건 장기야.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량만 취급한다 이건 단기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얘도 분필 만들 수 있지. 만약에 이 분필을 1시간 만에 만들 수 있대. 그럼 1시간 기점이야. 1시간 이후는 장기, 1시간 전은 단기라고. 거꾸로 집을 짓는 게 보니까 2년 걸린대. 2년이 기점 돼서 뭐 있습니까? 예, 그 이상 되면 장기, 그 이하 되면 단기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부동산을 뭐 단기, 장기 구분은 기간 저기 언제까지라는 기간의 개념이 없어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단기라는 것은 신규 물건 만들 수 없고 현재 있는 나와 있는 물량만 취급하거든. 신규 물건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럼 결국 얘는 뭐 있습니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물량 이게 뭐죠? 재고주택 아닙니까? 그죠?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진 게 뭐냐? 이 장기니까 신규 주택과 서로 관련된 말은 반드시 이건 장기이면서 유량이란 개념과 서로 관련돼 있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그 이외에 여기는 예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들이 절대 있죠. 지금은 할 필요 없지만 요 문제 푸는 방식이 굉장히 쉬운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굳이 밑에 있는 많은 예를 다 기억하지 말라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구란 것은 장기입니까? 단기? 맞아, 말 좀 했어. 인구란 것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응? 인구. 자, 원주시의 인구가 현재 얼마입니까? 30만입니까? 일단. 자, 문제 푸는 방식은 가장 좋은 방식이 있어. 그런 말 딱 나오지. 나오면 앞에 1년, 한 달을 딱 집어넣어봐. 말이 되면 이건 무조건 유량이야. 말이 안 되면 요때 다시 그 앞에다 현재란 말을 딱 집어넣으라고. 분명히 말이 되게 돼 있어. 이럴 땐 이건 저량이야. 그러니까 원주 인구 30만 1년 동안 말 돼? 뭔가 이상하잖아.
그 말 대신 뭐 있습니까? 현재 인구 30만 훨씬 더 깔끔하지. 그래서 인구는 뭐냐? 저량이다. 자, 주택 가격은? 응? 주택 가격. 집값이 4억이다. 1년 동안. 보다도 현재 4억 훨씬 매끄럽지. 그럼 얘는 뭐예요? 저량이지. 그지? 소득이 1,000만 원 된대. 소득은? 네? 연봉, 월 소득 아닌가? 응? 월 1,000, 뭐 연봉 1,000 하던데 보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문제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건 절대 하지 말고 있죠? 요것만, 지금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외에 나머지는요, 나중에 뭐 3월달, 1월달 넘으면 할 거예요.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푸는 방식이 있으니까 지금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죠? 그죠?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갑니다. 자, 책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가봐. 갈로 1번 동그라미 1번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있습니까? 읽어보시면서 키워드 찾아가야 돼. 일정 기간 나 있고. 그래서 이건 뭐라고? 유량이다. 그게 핵심이잖아.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쭉 읽어보세요. 핵심 키워드 찾아가세요. 뭐요? 가장 중요한 말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응? 그렇지. 거기 가장 중요한 말 아닙니까? 유효 수요를 말한다.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3번도 중요한 키워드 뭐요? 그렇지. 사전적 개념이다. 왜 그렇습니까? 구매한 게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뭐 있으면 키워드를 찾아가시라고. 내용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87페이지 밑에 보니까 보충 설명이 있죠. 그죠? 이건 그냥 통과합니다. 지금은. 자, 일단 그려보시고 갈로 2번 갑니다. 수요 함수. 자, 수요 함수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집 살 때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면 집을 삽니까? 집 살 때 뭘 고려합니까? 가격, 또 발전성, 또요. 주변 환경, 또요. 또 뭐 있을까? 내 월급, 은행 금리, 세금 정도, 그죠? 내가 이 물건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거지. 이런 모든 게 전부 수요에 다 영향 준대. 우리 이걸 묶어서 말하냐, 다른 말로? 수요 함수다 쓰는 거야. 함수란 것은 결국은 수요에 영향 주는 것이라 말한다고. 그래서 그 박스 꽤 많다, 그죠? 많지만 그런 굳이 암기할 필요 없는 거지. 그죠? 그냥 통과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D장 갑니다. 예, D장에 보니까 88페이지 갑니다. 양갈로 3번. 자, 제목이 뭐죠? 항상 공부할 때 이런 제목 위주로 항상 가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있죠. 요 제목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작은 글씨 보지 말라고. 자, 설명드릴게요. 이제 보세요. 가격이 이 분필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QD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D 수요량. 그죠? 수요량은 이렇게 200원 되면 20개 정도 살 의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알지만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싼 거 아닙니까? 싼 것만큼 그 양은요? 늘어나죠? 거꾸로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은요? 줄겠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양은 증가될 것이고 거꾸로 가격이 올라가면 뭐 있습니까? 양은 감소하겠지. 요 모양새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지. 따라서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법칙은 가격과 양은
반비례 관계다. 요거요. 그러면 아마 거기 갈로 1번 설명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보세요. 잠시 보세요. 이 말입니다. 요 답 내가 알고 있잖아. 이미 알고 있으면 밑에 있는 그 작은 것을 읽을 필요 있냐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키워드를 자꾸 찾아가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뭐라는가 하면요. 곡선.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이 그래프를 만드는 목적이고요. 이렇게 뭐 다양하게 얼마일 때 몇 개 하고 얼마일 때 몇 개 하고 다양하게 쓰면요. 이 굉장히 말로 설명이 많지 실제 큰 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갖다 뭐 있으면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정리해 주는 게 이 도표. 네? 그래프라고. 자, 일단 그래프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수요 공급 관련돼 있는 그래프는 내가 공부를 잘 모르면요. 혼자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모르면 옆에서 무조건 물어보라고 이건. 반드시 알고 갈 그런 내용이니까. 그죠? 자, 여기 있는 표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아셔야 돼. 앞으로 있죠. 세로축은 무조건 가격선입니다. 언제든지. 거꾸로 가로축은 무조건 양을 쓰는 양.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양이 수요량을 하고 있으니까 수요량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얘가 100원 되었을 때, 200원 되었을 때, 300원 되었을 때. 자, 일단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20, 30 있는데요. 100원 되니까 몇 개 삽니까? 30개 증살 의사 있죠? 200원 되면 몇 개 삽니까? 300원 되면요? 자, 여기 있는 점을 전부 다 연결했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수요하고 있습니까? 공급하고 있습니까? 수요하고 있죠? 따라서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우린 수요 곡선이다 라고 쓴답니다. 보통 이렇게 대문자 D를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 그래프 읽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자고. 항상 읽을 때, 이 그래프 읽을 때 양을 먼저 읽습니까? 아니면 가격을 먼저 읽습니까? 어느 걸 먼저 읽어야 돼? 응? 가격 한번 해볼까요? 항상 가격은 뭐든지 우리 항상 읽을 때는요. 높은 쪽 읽어줍니다. 높은 쪽. 요 가격을 먼저 알 것은 지금 가격 표현은 이게 높다 낮다 표현은 뭐 있습니까? 이건 상하입니까? 좌우입니까? 상하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가격은요. 무조건 상하로 표현해야 돼.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 있습니까? 상하로 표현된 건 무조건 가격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꾸로 여기 있는 양은 많다 적다 이건 반드시 뭐 있습니까? 좌우로 표현해야 되지. 그죠? 이게 분명히 좌우니까. 그래서 항상 좌우로 표현되어 있는 건 반드시 건 양에 대한 표현이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 올라간다. 이 말은 가격이 이 대기에선 올라가면 최초 30개에서 뭐 있습니까? 200 올라가면 뭐 있습니까? 양이 줄 거 아니에요. 주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감소는 좌입니까? 그럼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상좌향 곡선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지? 그럼 실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수요 공급은요, 뭘 파악할 목적이냐면, 가격 등을 파악할 목적이 아니야. 아까 설명했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건 굉장히 많다고. 가격이나 소득이란지, 금리란지, 세금이란지, 뭐 등등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수요 공급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가격 등등의 변함에 따라 그 결과 내가 수요량이란지 공급량이 몇 개 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을 궁극적으로 파악할 목적이라고. 그래서 항상 이 그래프를 읽을 때는 절대적으로 뭐 있습니까? 우린 양을 먼저 읽어줍니다. 양을. 항상. 그러면 양이 뭐 있습니까?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말은 뭐예요? 양이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10개일 때 가격이 얼마 있습니까? 300원이었지. 그죠? 20개일 때 가격이 얼마요? 200원이지. 그럼 가격이 뭐합니까? 뭐 해야 돼?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의미가 뭔가 이 말입니다. 양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뭐 해야 돼?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표현할 때 뭐랍니까? 양이 우측 가격에서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이걸 연결하면 뭐 돼?
그래서 우하향 곡선이 됐는 거 아니에요. 쓸 때. 기본 취지가. 그럼 여러분들 특히 자, 이 우다, 좌다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양의 가격이에요. 양해지. 상이다 하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가격이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 답이 나온다고. 무슨 말이냐? 양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뭡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체 벌써 뭐 반비례 아닙니까? 논리 자체가. 그죠? 자, 어쨌든 중요한 이겁니다. 수요 곡선은 반드시 뭐요? 우측하면 점점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항상 수요는 반드시 우하향 곡선을 갖고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설명된 게 뭐냐? 요 두 개야. 핵심이 법칙은 반비례이고 곡선은 뭐 있습니까? 우하향 곡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꾸 심플하겠죠? 내용을 생각하셔야지 나중에 쉽게 내가 공부할 때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양갈로 4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큰 의미 없으니까. 자, 우측 가보게 89페이지 갈로 5번요. 그럼 그 갈로 5번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험 냈을 때 앞에 있는 이런 건 나면요, 그냥 한 번 그냥 들어본 거야. 이 말은 뭐냐? 지문 5개를 채우게 하는 요건. 항상 우리 개론 과목은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항상 거의 답이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사실은. 갈로 5번 보니까 글자를 딱 보세요. 글자 한자 차이지. 그죠? 그러니까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험생이 가장 우리 힘들한 파트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요것 때문에 좀 힘들한다고요. 이걸 사람들 보통 구분을 잘 못 하시던데 수요의 변화가 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내면요. 요 말 같은 말이 뭐냐? 우린 요걸 가지고 곡선상의 이동이란 용어를 써요. 수요의 변화 같은 말이 뭐냐? 곡선 자체의 이동이란 용어를 쓴답니다. 자, 같은 용어예요. 그럼 지금부터 있죠.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거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수요는 무슨 곡선이라고요? 하향이지? 그죠? 자, 이때 보니까 여기 보세요. 설명된 게 중요하니까. 분필이 200원 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살 의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떠한 원인 때문에 분필량이 더 많아진대, 수요가. 자, 우리 물어보죠. 분필의 어떤 수요량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한번 말해볼까요? 가격이 어떨 때? 네, 떨어질 때, 소득이 많아질 때, 또 금리가 떨어질 때, 세금이 인하될 때, 인구 많아질 때, 내가 좋아할 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많은 예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 뭐 있습니까?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 내용 자체를 이 그래프상에 한번 집어넣어 보라 이거예요. 이 그래프상을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자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올라가 보자고. 올라가 보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가격이 어떨 때? 떨어지면은 양이 증가될 수 있네. 그죠? 자, 첫 번째 갑니다.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요. 자, 원인 누구 때문에? 지금 결론이 뭔데요? 수요량은 많아진다는 거지. 그죠?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양이 더 증가되기 위해서는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수요량이 증가되는데 뭐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 양이 증가되는 거지.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 이 내용은 그래프 자체가 이동함에 따라 양이 증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프 상에서 점만 이동했을 때 양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점이 이동한 거지. 지금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가만히 있다. 동일 곡선상에서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함에 따라서 양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그대로 번역했어요. 다시 할게.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동일한, 그러니까 가만히 그 곡선은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하니까 양이 증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주택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만 내 소득이 많아지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네? 집값은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뭐 원주시에 있는 주민들 소득이 많아진대. 그럼 주택의 수요는요? 많아지겠지. 그럼 이 말은 뭐냐? 이제는 여기 있는 가격이 예?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양이 증가될 수 있어. 그럼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요. 가볼게 이제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와야만 이 양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C점 여기서 반드시 이 그래프 자체가 뭐 해야 됩니까?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동해서 결국 이렇게 양이 증가될 수 있어. 그럼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조건이 뭐지? 가격은 고정돼 있어. 그죠? 고정돼 있지만 가격 이외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설명했어. 내 소득이란지, 금리란지, 세금이란지, 인구란지,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등등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변화함에 따라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양도 변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가격은 고정돼 있는데, 자, 가격 이외 요인들 때문에 이건 그래퍼상의 점이 이동했습니까? 곡선 자체 이동한 거예요. 예? 곡선 자체 이동한 거지, 이거. 그러니까 예를 갖다 말하냐? 곡선 자체가 이동함에 따라서 양이 증가된대.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이 그래프상에서, 잘 보세요. 이 그래프상에서 요 양이 증가되는 방식은 요거 두 가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응? 두 가지 이외에 다른 방식, 이 표상 나타낼 수 있냐고.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면 요거 두 개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양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말하면. 그지? 그럼 요거 두 개를 좀 달리 구분해서 설명하자는 거야. 하는데, 앞에 있는 요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얘는 다시 합니다. 요거지? 얘는 그래퍼가 이동했습니까? 안 했지, 그지? 단지 그래프는 고정돼 있고 뭐만 이동했어? 뭐만? 양만 이동했지. 현재 이 양이 무슨 양인데? 수요량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우린 수요량만 뭐 있습니까? 변하더라. 말뜻이 그거라고. 다시 한 번 더. 다시요. 양이 변하지. 이동하지. 여기는 2번 설명 2번. 양이 이동하기 위해서 누가 이동해야 돼? 누가? 곡선이 이동하지. 이게 무슨 곡선인데 현재? 무슨 곡선인데 이거? 수요 곡선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수요 곡선이 뭡니까? 변화해야만 뭐 있으면 양이 증가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곡선을 빼버리고 이거 뭐랍니까? 수요의 변화 쓰거든? 쓸 때. 다시 할게요. 자, 이거 어려운 거 전혀 아닌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다시 합니다. 요거 없어, 이제. 빨간 거 없어. 없을 때는 단지 뭐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의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음은 뭐만 이동했습니까? 뭐만 이동했냐고. 이걸 뭐라고? 수요량이 변하지. 원인이 누군데? 이거 빼버리고. 누구 때문에? 가격이지. 그죠? 다시. 지금 요건 빼버렸어, 이제. 그래퍼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얘는 결국 뭐 한다고? 같은 말로? 양은 변한다. 뭐 때문에? 수요 곡선이 변하기 때문에. 요걸 줄여서 뭡니까? 수요 곡선이 변하지. 더 줄여서 말합니까? 수요의 변화에 이게. 곡선 빼버리면. 그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할 때, 요 곡선 이동할 때 가격 바뀌어? 가격 바뀌냐고요? 고정돼 있잖아, 이거.
그지? 그래서 다시요. 수요량의 변화를 가지고 뭘 한답니까? 다시 보세요.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 거고, 그죠?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 거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흰색만. 자, 단지 양만 이동했어. 양이 이동하면 자동 뭐도 이동해? 점도 이동하지. 동일 곡선상의 점이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통 줄여서 뭐랍니까? 이렇게 곡선상의 점의 이동 또는 이걸 줄여서 곡선상의 이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같은 말 아닙니까? 곡선상의 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수요량도 변한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근데 자, 두 번째 이거 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은 뭐 있습니까? 결국 양이 변화하지. 하기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돼? 곡선 자체 이동하는 거지. 곡선 자체 이동. 같은 말이면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수요하고 있잖아. 수요 곡선 변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요 말과 같은 말이 뭐요? 수요량의 변화 같은 말이지. 그죠? 요 말 같은 말이 뭐요? 수요의 변화지. 그럼 자, 중요한 것은 요 두 개 차이가 있는 원인 자체가 뭐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자, 얘는 누구 때문에? 그죠? 가격 때문에 여기 있는 양이 변화가 있는 걸 뭐라 한다? 다른 말로? 수요량의 변화 같은 말? 곡선상 이동이야. 거꾸로 가격을 뺀 나머지요. 가격 뺀 나머지 다른 요인이 변하면 당연히 뭐 있습니까? 누가 바뀝니까? 수요의 변화지. 같은 말이 뭐요? 곡선 자체 이동이죠. 되었어요? 그래서 자, 얘는 핵심이 뭐냐? 이게 핵심이네 보니까 항상 나왔을 때 당의 재화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나 뭐요? 가격이나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 또는 뭐요? 다른 말로 곡선상 이동이지. 그 외 나머지 가격 이외면요, 이걸 뭐라 합니까? 곡선 자체 이동 또는 뭐라 합니까? 예, 수요의 변화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묻는 거 문제에서. 이렇게 시험 낼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요. 여기 다시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를 가지고 수요의 변화를 한다. OX. 틀린 거 아니야. 현재 원인 누구예요? 가격이잖아. 그럼 답 뭐 나와야 돼? 수요. 양 나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할게요. 소득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증가되더라. 이를 가지고 곡선상의 이동이다. 곡선상의 이동이다. 이렇게 시험 낸다. 문제에서. OX. 틀린 거잖아, 현재. 곡선상의 이동 같은 말에 수요량이 변하지. 이는 항상 원인 뭐 나야 돼? 이 조건 원인 뭐 나야 돼? 무조건. 가격 나야 되지. 근데 현재 가격이 아니라 뭐라? 가격 이외지. 이거 뭐라 써야 돼? 가격이 보면 아니잖아, 보니까. 곡선 자체 이동 또는 뭐 수요의 변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푸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자, 그래서 우리 아마 그 책에 보니까요. 책 잠시 보겠습니다. 예. 자, 책에 보니까 89페이지, 양갈로 5번. 예, 갈로 1번. 수요량의 변화가 있죠. 거기 있는 동그라미 1번. 키워드 뭐? 해당제와 가격이 키워드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이를 갖다 뭐 다른 말로 뭐랍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인데 이걸 줄여서 보통 곡선상의 이동 씁니다. 곡선상의 이동.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 갑니다. 제목이 수요의 변화지. 그죠? 거기 보니까 이 키워드 뭐 있습니까? 가격 이외란 거 마시면 돼요. 자, 일단 그런 말 좀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요. 우리 오늘 내드린 프린트 있죠? 자, 했던 거 중에 중요한 겁니다. 자, 1번 가볼게요. 1번.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이거 과거에 좀 기출된 문제입니다. 자, 곡선이라는 것은 단위당 임대료와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OX. 보세요. 자, 우리 현재 수요는 항상 무슨 곡선?
무슨 곡선? 아, 수요 무슨 곡선? 우하향이지? 그 여기 잠시 보세요. 예? 이거 보세요. 여기 보자. 그 책 봐야 아무 쓸모없으니까 설명드려야지. 맨날 그거 봐봐야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응? 내가 만약에 변수를 소득이란 변수와 수열량을 쓴다고, 수열량을. 소득이 올라오면 수열량은 뭐해? 증가되지? 그 이걸 이래 될 거 아니야? 그지? 왜 하필이면 수열은 무조건 우하향이란 용어를 쓸까 하는 거예요. 변수를 뭐 썼어, 지금? 가격과 뭐 쓴 거예요? 양을 쓴 거 아니야? 그럼 가격 같은 말이면 임들 아니야? 그죠? 그래서 수요가 우하향이란 말은요, 결국 변수가 뭐 있습니까? 변수가 가격이란 변수와 수요량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우하향 된다고. 그래서 맞는 거 아니에요. 2번 갑니다. 자, 2번 보니까, 예. 2번 OX. 키워드 두 개잖아. 뭐야? 곡선 자체와 수요량이 변화, 요 관계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죠? 곡선 자체가 변화인데 이거 뭐예요? 수요의 변화지. 그 다음에, 자, 예. 3번 갑니다. 수요량은 가격순에서 쭉 나 있는데, 그 핵심 키워드 뭐죠? 지금 요거 묻는 거 아닌가? 요거 말하는 거지. 요걸 묶어서 뭐라 하지? 유효수요지. 그죠? 능력과 의사란 말이 키워드 아닙니까? 그죠? 의사와 능력이죠. 지금 거기서 여러분 답은 이 맞는 틀린 건 의미가 없어. 지금 저거 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키워드를 찾아가시라고. 자꾸.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키워드가 어떤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4번은 좀 이따 보고 5번 갑니다. 자, 5번 했던 거 이거. 뭐 찾아야 돼, 이거? 앞에 뭐가 있어? 곡선이 이동하는 써놨지? 그래프 자체, 곡선 자체 이동이지? 그지? 그 요건 뭐라고? 수요의 변화지. 그죠? 자, 6번 가보자. 6번. 6번은 앞에 키워드 뭐뭐요? 딱 두 개인데. 유량 키워드, 시점 키워드 딱 두 개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표시해보라고. 딱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 유량과 시점 서로 관련돼 있습니까? 없잖아. 그지? 유량은 시점이 아니라 뭐 써야 됩니까? 기간이지, 기간. 그 다음에 7번은 좀 빠르긴 빠른데, 그럼 재고량은 유량, 저량? 저량이지? 가치란 것도 저량입니다. 아까 있으면 주택 가격 저량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저량에 대한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하는데, 어쨌든 뭐죠? 지금 오늘 했던 것 중에서 그런 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건 지금 자꾸 뭘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아마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11월, 12월 끝날 때까지 매번마다 항상 뭐 처음 본 내용이라고. 그죠? 책 전체 다 똑같이 없거든요. 매번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그 시간 동안 내가 이 11, 12는 그 시간 앉아있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버텨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럴 때 가서 뭐 있습니까? 이제 다시 반복할 앞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이제 귀에 들어본 거거든. 그럴 때 보통 내 귀에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절대 이 내용 안 들어온다고. 다만 지금 할 게 뭔가 하면, 뭐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복습할 필요 없는 거야, 지금. 그냥, 듣고 그냥 가시라고. 어차피 모를 거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얻습니다, 이게. 다만 뭐요?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해야 된다, 그거 마시라고.
지금 이 문제 내줄 목적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시험 나왔어. 나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 방법 아시라고. 그리고 항상 할 때 뭐 있습니까? OX 보지 말고 이런 키워드를 자꾸 잡아보시라고 이렇게. 응? 이런 걸 자꾸 가시면요. 우리 나중에 문제할 때 굉장히 빨리 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탁 나면 뭐가 뒤에 따라오게 돼 있어, 항상 문제가. 이게 자꾸 습관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이게 힘들지만 분명히 좀 지나면요. 금방 따라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 일단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뭐 다른 거 잊어버리고 앞에 싹 잊어버리라고 뒤에 뭐 이거 금방 할 수 있으니까. 핵심은 지금 수요가 중요한 거 아니죠? 요 말 중요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구분 기준 중요한 거지. 그죠? 밑에 제가 설명 꽤 했지만 다 필요 없어. 그냥 원인, 가격이 들어왔어. 곡선상이야. 가격이 아니래. 곡선 자체. 이 끝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거기 있는 90페이지 다시 할게요.